안녕하세요. 꿈꾸는 날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R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본 추출과 여러 가지 통계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뜻과 표본을 추출하는 함수, 그리고 표본 추출한 자료의 대표값, 산포도를 계산하고 순위와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한 후에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추출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등의 표본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집단인 국민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R상에서는 전체 모집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함수로 샘플이 있습니다. 또한 보관 추출을 하는지 비보관 추출을 하는지 그 방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값입니다. 자료를 대표하여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방식 중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또 산포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표준편차, 범위, 백분위수, 사분범위 등이 그것이며 각각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variance의 줄임말로 var, standard deviation의 줄임말로 sd, 범위, range, 그리고 quantile, 그리고 interquartile range의 줄임말로 IQR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있으면 순서를 매길 수 있겠죠? 순서를 계산할 때 엑셀에서 랭크 함수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등이 2명일 때 그 다음 사람을 3등으로 계산할 때는 min 랭크로 2등으로 계산할 때는 dense 랭크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안다면 데이터 분석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구도를 볼 수 있는 스트럭처 str과 head, tail 등으로 전체 데이터를 보는 방법과 좀 더 자세히 개수를 셀 수 있는 table, length 함수가 있습니다. 또 통계량을 요약할 수 있는 summary 함수와 describe 함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aggregate와 상관계수인 correlation coefficient, COR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R에서 자세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 추출을 해보기 위해서 레이크 휴런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875년부터 1972년까지의 이 호수의 수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것을 모집단으로 샘플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라는 변수로 샘플을 받아올 거고요. 샘플이라고 치고 먼저 모집단을 써줍니다. 레이크 휴런. 그 다음에 사이즈, 표본의 크기는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리플레이스, 보건 추출을 할 건지 비보건 추출을 할 건지 써야 되는데 비보건 추출이 기본값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건 추출을 해보기 위해서 true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79.39, 578.38, 땡땡땡 해서 579.00까지 30개가 잘 뽑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 추출을 시행하라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건 추출이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테이블로 원래의 모집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단의 테이블 먼저 보면요. 575.96 1개, 576.24 1개, 576.75 2개, 땡땡땡 해서 581.86 1개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한 다음에 다시 레이크를 찾아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576.24 하나, 576.9 하나, 땡땡땡, 581.44 하나 이렇게 뽑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579.79가 지금 3개나 뽑혔네요. 579.79가 원래 데이터에서는 몇 개였었나요? 여기 보니까 579.79는 원래 데이터가 1개 있었네요. 그러면 넣었다가 다시 뽑고 넣었다가 또 다시 뽑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추출도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은 실행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번 줄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리고 다시 테이블 5번 줄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눌러봤더니 아까랑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었던 거냐면 오존이라는 그리고 솔라 R, 윈드, 템프, 먼스테이라는 이런 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 결집값이 들어있는 이 솔라 R을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ean이라고 쓰고요.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솔라 R입니다. 그리고 결집값이 들어있으니까 NA.RM은 true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평균이 잘 구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x라는 변수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벡터를 하나 만들 건데 1, 2, 3 이렇게 한 요 정도 써볼까요? 컨트롤 엔터 자 눌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x 지금 보았더니 이 x 벡터는 1이 1개, 2가 1개, 3이 10개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구하면 뭐가 나올 것 같나요? 모두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야 되니까 30 더하기 2 더하기 1 하니까 33이고 33 나누기 12 하면 2.7 몇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 2.75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자, 요번에는 이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림이라는 걸 쓸 건데요. 트림. 이거는 다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부터 1까지의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얼마만큼 다듬을 거냐를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1을 쓴다고 해볼게요. 0.1을 쓰고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2.9라고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하나 빼고 2, 3에서 하나 빼고 2 하나랑 3, 9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min, x, trim 쓰고요. 이번에는 0.2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1하고 2의 변수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3의 변수에서도 2개가 사라질 건데 그러면 남은 것은 3만 있을 테니까 평균도 3이 나올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 네, 3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트림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y라는 변수로 벡터를 다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결집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NA라고 한번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여기에서 중앙값을 계산할 거예요. 메디안 쓰고요. y 쓰고 결집값이 있으니까 NA.RM은 true라고 쓰고 계산을 해야지 제대로 나오겠죠.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3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3이니까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결집값을 하나 지우고 6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6.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 그리고 다시 중앙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3.5 나오네요. 3.5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2, 3 왼쪽에 3개, 오른쪽에 4, 5, 6 3개가 있잖아요. 이 3과 4의 평균을 구해서 3.5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그 값이 자료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빈값을 설명할 건데 최빈값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값을 구해보았으니 이제는 산포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템프와 솔라 R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력을 쉽게 템프라는 값으로 변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템프 그리고 솔라라는 변수로 받아볼게요. 에어 퀄리티 안에 들어있는 솔라 R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누르고 시작해 볼게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variance죠. var 치고 temp temp라고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89.59133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r 치고요. 여기에 노란 색깔 지금 설명 나온 거 보면 x에는 값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 y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프 하나 넣고요. y 값에다가 솔라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솔라에는 결측값이 있었기 때문에 na.rm은 true라고 치고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229.1598 이렇게 나오네요. 공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co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요. covariance에 co가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cov라고 칠 거고요. 마찬가지로 temp, 그 다음에 솔라, 그리고 여기에서도 결측값이 있으니까 뭔가를 써줘야겠죠. 결측값을 빼고 계산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use는 이라고 치고요. na.or.complete 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되는데 여기 지금 단어가 하나 잘못됐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229.1598, 222.1598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쉬운 걸로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표준 편차는 SD라고 쓰고 TMP 한번 계산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9.46527 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템프의 분산에다가 제곱 쓸 겁니다.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결과가 똑같이 9.46527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포도 중에서 범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range라고 얘기하는데요. range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템프의 range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6과 97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 서머리도 한번 해봤었죠. 그쵸? 그래서 서머리 한 다음에 템프라고 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 값이 56, 맥스 값이 97 나온 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백분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quantile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quantile 쓰고 어떤 데이터의 quantile이냐 그리고 여기에는 몇 %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건지 쓰면 되는데요. 0부터 1의 값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1을 쓴다고 하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0의 값을 쓰면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최대값으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97. 최대값 97 나온 거랑 같이 나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퀀타일을 가지고 1, 4분위수, 3, 4분위수 이런 값들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1, 4분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퀀타일이라고 치고요. 템프의 1, 4분위수 0.25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말이 잘못됐네요. n이 한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랬더니 72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분위수 72였죠. 그 다음에 3, 4분위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퀀타일이라고 치고요. 템프에 0.75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85 나왔다. 여기서 우리 서머리 한 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분위수도 구할 수 있어요. 4분위수는 제3, 4분위수에서
1, 4분의 수를 뺀 값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퀀타일을 이용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이라는 값으로 데이터를 받아올게요. 컨트롤 엔터. 그리고 Q3이라는 변수로 마찬가지로 퀀타일 75%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Q3 빼기 Q1 하면 컨트롤 엔터 누르면 85 빼기 72 한 13이 나올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네, 역시 13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조금 더 쉽게도 할 수 있는데요. IQR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저번에 상자 그림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프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써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라인넘이라고 데이터 값을 받아와 볼게요. row number. 그 다음에 템프. 똑같이 계속 템프로 연습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랭크 112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한번 받아올게요. 이번에는 min 랭크.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다음 랭크 113이라는 변수로 다시 한번 값을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랭크. 그 다음에 템프.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이것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랭크라는 이름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프 쓰고요. 라인 넘 콤마 랭크 112 그 다음에 랭크 113을 모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랭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자, 인쇄를 지금 했더니 우리 여기를 한번 볼까요? 6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봤더니 이 템프 값이 67, 72, 74, 62, 56 이렇게 나와 있고요. 22, 37, 45, 12, 1 이렇게 지금 순위를 매기는데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라인 넘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쓸 거니까요. 일단은 디플라이어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디플라이어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여기에서 정렬을 실시해 볼게요. 랭크,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arrange라는 함수가 있었죠. line num이라는 것으로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 그리고서 다시 볼게요. 자, 이거는 line num을 지금 중심으로 본 거죠. 1, 2, 3, 4, 5, 6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템플 값을 보면 56, 57, 57, 57, 58, 58, 59 이런 식으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순서대로 나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 112와 랭크 113도 마찬가지로 1, 2, 2, 2, 5, 5, 1, 2, 2, 2, 3, 3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랭크 112와 랭크 113의 차이가 뭐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두 다 57인데 58, 다섯 번째 행을 랭크 112에서는 5라고 순위를 매겼고 랭크 113에서는 3을 순위로 매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112 어떤 함수였냐면 min 랭크였어요. 이 min 랭크는 앞에 있는 개수를 모두 세서 그 다음 등수를 매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댄스 랭크는 앞에 있는 순위를 바로 이어서 생각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min 랭크 또는 댄스 랭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었던 스트럭처의 줄임말 str를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써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몇 개의 관측값과 몇 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열들은 어떤 이름인지도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프린트하는 거랑 같긴 한데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6줄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윗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6개가 보기 싫고 더 조금 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뒤에다가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저는 3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위에서부터 3개가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도 나오겠죠. 그래서 꼬리, 테일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랭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6개의 행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나는 뭐 많이 보고 싶어, 조금 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10개라 봐볼까요?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53 마지막 행부터 144 10번째, 밑에서부터 10번째 행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하면 테이블 값을 이용해서 몇 개가 지금 들어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리스에서 들어있었던 우리 스피시스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래서 스피시스 이용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토사 50개 들어있고 버즈 컬러 50개, 버지니카 50개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스라는 것도 쓸 수 있는데요. 랭스하고 똑같이 아이리스에 들어있었던 이 스피시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50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랭스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랭크가 지금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라고 나왔어요. 이 4라는 말은 뭐죠? 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변수들이 4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랭스랑 테이블, 테일, 헤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summary라는 함수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랭크해서 보시면 최소값, 그리고 1, 4분위수, 중앙값, 평균, 3, 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ummary 말고 describe라는 함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describe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먼저 할 거고요. 어떤 패키지냐면 pych라는 패키지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마 자동으로 설치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시켜주고 describe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랭크라고 쓰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많은 값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VARS 여기서는 변수죠. 그쵸? variance가 1, 2, 3, 4, 4가지가 있다. 아까 랭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n 몇 개의 관측값이 있냐면 153개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nrow라는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row 랭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153개의 행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알 수 있고요. min, 평균, 그 다음에 sd,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미디안, 중앙값, 트림드가 나오네요. 아까 그 트림이 다듬다라는 뜻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사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이상값을 제외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MAD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Median Absolute Deviation의 줄임말 MAD입니다. 중위 절대 편차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서 순서대로 나열하고 거기에서 다시 중앙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산포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 최소값,
max, 최대값, range, 범위죠.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skew. skew는 왜곡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kewness라고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 kurtosis. 이거는 첨도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이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SE. 이거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건데요. Standard Error의 줄임말입니다. 표본 평균들의 표준 오차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aggregate라는 함수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치형 데이터인 아이리스에 들어있는 세팔 랭스를 범주형 데이터인 이 아이리스에 들어있는 스페시스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고 싶어. 그리고 원래 데이터는 아이리스였어 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 범주형에서 묶은 것에서 뭘 계산할지 쓸 거잖아요. 그래서 미인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세토사는 5.006, 그 다음에 버지 컬러는 5.936, 버지니카는 6.588처럼 이렇게 범주별로 아이리스 안에 있는 세팔랭스 수치형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배우면서 연습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리스 치고 그 다음에 파이프, 그룹, 바이, 그 다음에 뭘로 묶을 거였었죠? 스피시스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산을 한 번 더 할 거니까 파이프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 summarize 할 거예요. 그쵸? 요약을 할 건데 어떤 걸 요약할 거죠? 평균을 요약할 겁니다. 평균 어떤 평균이었죠? 세팔랭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마찬가지로 세토사는 5.01, 버지컬러는 5.94, 버지니카는 6.59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릿수가 다른데 자릿수가 다른 것은 라운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데이터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correlation이라서 COR이라고 쓰고요. rank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temp와 temp는 상관관계가 1이죠. 똑같은 값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 다음에 line num과 line num도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볼게요. temp라는 데이터와 line num이라는 데이터는 0.9792517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랭크 113과 예를 들어서 라인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0.9819048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보통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안에 들어있는 랭크 112와 랭크 안에 들어있는 라인넘을 한번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본값은 피어슨의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메소드라고 쓰고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해서 일단 피어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랭크 112와 라인넘은 0.998838이라고 나와 있죠. 역시 여기서도요. 랭크 112와 라인넘은 0.99883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의 방법을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떤 값으로 바꿔볼 거냐면요. 스피어만의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값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쓸 거냐면 캔달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그랬더니 또 값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최빈값을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최빈값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 데이터를 기억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이 X 데이터의 테이블을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1 하나, 2 하나, 3 10개 있었던 이런 데이터였습니다. 여기에서 최빈값을 계산하면 제일 많이 나온 값이 3이니까 3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최빈값을 나타내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를 합쳐서 쓸 건데 일단 먼저 써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나온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이 어떻게 생긴 건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템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템프는 이런 숫자들이 들어있는 데이터였었죠. 일단 이게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프, 컨트롤 엔터, 최소값은 56, 그 다음에 최대값은 97이네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테이블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6이 하나, 57 3개, 58 2개 해서 97 하나까지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위치 max라는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에서 제일 많은 걸 찾아야 되냐면 테이블 템프를 치고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81, 25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보았더니 81이 11개로 제일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25가 의미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25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댄스 랭크를 한번 써볼게요. 댄스 랭크 치고 템프 컨트롤 엔터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11, 16, 18, 6,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테이블로 정리를 해볼게요. 테이블 치고 댄스 랭크를 여기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컨트롤 엔터. 그랬더니 1, 1, 2, 3, 3, 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수는 하나 있고 두 번째 수는 세 개가 있어. 세 번째 수는 두 개가 있고 네 번째 수는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5, 11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81과 11, 25와 11, 11이 공통이잖아요. 이 11은 81과 25를 이어주는 숫자였네요. 아, 그러면 여기 위치 맥스에서 81, 25 이 숫자는 81이 제일 많은 건데 25번째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25번째에 81이 있고 이 81이 11개로 제일 많아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치 맥스를 정리를 하면 위치점 맥스는 어떤 거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몇 번째 숫자인지 알려주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ames라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names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테이블 템스를 똑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봐왔더니 56, 57, 58, 땡땡땡, 97까지 이렇게 이름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네요. 그쵸? 이 자료의 이름들이 지금 쌍따옴표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몇 번째 숫자를 찾고 싶냐 대괄호를 치면 되었었잖아요. 여기 보면 1을 만약에 대괄호 안에 넣게 되면 56이 나올 것입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56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 81이 나오려면 몇 번째 숫자여야 되죠? 25번째 숫자인 거 맞죠? 그래서 25번째 숫자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이 25번째 숫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위치 맥스 여기에 25가 있으니까 이 위치 맥스 테이블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 넣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지금 X가 아니고 템프로 찾고 있었죠? 그래서 템프로 다시 바꿀게요. 컨트롤 엔터 눌렀더니 81 제대로 나왔죠? 81이 제일 많은 숫자야. 아까 11개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이 쌍따옴표를 없애주기 위해서 뉴머릭으로 바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as.numeric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였네요. 그쵸? 그럼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볼까요? 그러면 81이 제일 많은 숫자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names라는 이 함수는 자료의 이름을 반환하는데 이거는 문자형이다. 그래서 앞에 as numeric 이라는 것이 붙는구나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본 추출, 대표값, 산포도, 순위 계산, 데이터를 파악하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를 파악하는 기초 함수를 다양하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 중 작업형 제1유형을 실습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